요즘 수리생물학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네네.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가 생체 시계라는 분야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도 생체 시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시계. 사실 네. 예를 들어서 유재석님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저는 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보통 한 12시 안에는 무조건 자고요. 자고, 네, 그리고 보통 일어나는 시간 6시, 7시? 네, 그 정도의. 그 사이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오늘 밤에 깜깜한 동굴로 유재석님을 집어넣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 빛이 보이지 않는. 네, 빛이 보이지 않는. 너무 그래서 답답해요. 전혀 몇 시인지 모르는. 네.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어제 주무셨던 시간이랑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주무실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실 텐데 네. 제가 한 달 동안 가둬놓으면 한 달 동안 그게 유지가 돼요. 진짜요? 네.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두 분을 졸립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일정한 시간에 나와요. 본인이 주무시던 시간에. 근데 멜라토닌이 그 시간에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뭘 알아야 되냐면 시간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 시계가 있나? 봤는데 진짜로 내 안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신경이랑 우신경이 교차하는 그 시교차상핵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제가 각각 독방에 넣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내가 자던 시간에 자고 네, 일어나는 시간에 좀 일어나. 네, 그러면 사람마다 생체 시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 다 다르고요. 조금 빠르신 분도 있고 살짝 느린 분도 있는데 그쵸. 빠르신 분들은 멜라토닌이 좀 빨리 나오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고 느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게 늦게 나와서 이제 저녁형 인간이 되는데 근데 이 아침형 저녁형이 평생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나이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이제 사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포유류가 거의 다 똑같은데요. 네, 네. 사춘기가 되는 순간 저녁형으로 바뀌어요. 시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몇몇 주는 그 등교 시간을 좀 늦췄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유재석님한테 7시가 청소년기 학생들한테는 새벽 5시랑 그럴 수 똑같거든요. 있죠. 야, 근데 이 말을 또 이제 교수님이 하시게 되면 이게 또 파장을 청소년에게 많이 미치면. 거봐, 내가 아침에 늦게 모든 포유류가 다 그렇대. 네. 예. 이게 좀 사람마다 생체 시계는 다르다 지금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월요일이 또 좀 피곤하고 막 이런 그렇죠. 것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왜 하필 월요일이 피곤할까? 왜 피곤할까? 사실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빛을 보고 해가 없을 때는 빛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군요. 네, 왜냐하면 눈으로 들어온 빛 정보가 시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갑자기 들어오는 빛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 옆에 시계 조절 버튼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월화수목금은 어차피 회사를 가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조절을 좀 규칙적으로 아침 7시에 항상 조절을 일어나야 좀 되잖아요. 하죠. 네. 근데 금요일 밤이 되는 순간 왜 사람들은 갑자기 늦게 자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 늦잠을 자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보통 자는 시간보다 3시간, 4시간 늦게 자고 3시간, 4시간 늦게 일어나는 게 어떤 행위를 한 거냐 하면 북경에 간 거랑 똑같아요. 베이징에. 그러니까 몸의 주말에 시차를 내가 만든 만든 거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구나. 그거가 시차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면 북경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힘든 겁니다. 왜냐면 북경 시간으로 몸은 맞춰져 있으니까. 야, 이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여러 가지 불규칙함에서 오는 피로함이군요. 그렇죠. 왜냐면 시계가 그 해외에 이미 이제 좀 조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 뭐 규칙적으로 주말에 사시면 좀 덜하다. 네. 이 수식은 우리 뇌에 있는 이제 생체 시계에 관한 수식인데요. 크게 이제 세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맨 아래 보이는 수식은 우리 눈으로 들어온 빛이 어떻게 그 포토 센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관한 식이고요. 그럼 이제 이 빛이 요 우리 생체 시계로 들어가서 언제 우리 눈에 빛 자극을 주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으로 시계를 조절할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식이고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시차를 극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요 빛을 자극할지를 미리 계산을 할 수 있는. 아니 그 전체 노동 인구의 20%가 교대 근무자라고 하는데 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어떻습니까? 낮밤이 또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그쵸. 이게 좀 생체 리듬, 생체 시계가 네. 예, 이게 좀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시차는 당연히 몸에 엄청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죠.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매주 매주 발생하는 발생하시죠.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 내가 어떻게 자면 컨디션이 좋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아. 그 이유가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수면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6시간, 7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기존에 수면했던 기록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5시간, 4시간만 충분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8시간, 9시간 자야 되는 날이 있는데 네.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학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이제 수면 패턴을 쭉 매일매일 분석해서 오늘은 5시간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은 8시간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앱을 개발을 마쳤고요. 아, 앱이 나와요? 네,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무료, 아, 이제, 무료군요. 공익으로 네. 나오는 것이고 교대 근무자분들만 아니라 사실 아무나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보니까 저 가족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어요. 네. 지금 또 저기 아내분이신 정경아 씨께서는 과학고등학교 좀 그 수학교사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집안이 그냥 뭐 이제 수학과 진짜 집안이시네요. 그러네요. 수학 집안이시네. 제가 봤을 때 두 자녀분도 약간 그 수학 유전자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분명히 받았을걸요? 아, 네, 줬는데 아직 좀 숨어 있어가지고 아니야. 유전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숨기고 있는 거죠. 숨기고 아직은 있어가지고. 내가 꺼내지 않았어요. 네, 오케이.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제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혹시- 봤어요? 앞으로도 잘 볼 거예요. 자,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시험은 또 옵니다. 그렇죠? 네. 예. 중간 왔으니까 기말 있잖아요. 항상 옵니다. 항상. 그거 잘 보면 또 되지. 네, 네. 아, 근데 좋네요. 교수님은 수학 유전자를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는데 그 무슨 외할아버님 뭐 어떤 그 서류 돌아가셨을 때 그 서류가 어떤 이제 박물관에 기증이 된다 그래서 서류가? 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제주도 분이신데 네, 그때 네.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이제 음. 그때 수학경 시대를 나가셨는데 이제 도에서 1등을 하셔가지고 이제 상품을 받으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네네 근데 그 상품이 그 땅 문서였대요. 그때는 수학 경시대회 1등 상품이 땅 문서예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땅 문서가 이제 박물관에 이제 기증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진짜 수학 가문이 맞으시네. 네, 그래서 지금도 수학경 시대 1등하면 땅을 준다 그러면 네 학생들이 좀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지 생체 않을까. 시계고 뭐고 그냥 바로 밤새죠 그냥. 네네네네. 생체 시계 뭐 필요 없어요. 바로 코피 터지든. 2017년 생리의학자 수상자 마이클 영 교수님 역시 풀지 못한 난제가 있었는데 네. 요거를 우리 교수님이 네, 해결하셨다고 그래요? 네네. 이거 어떤 겁니까? 그 아까 그 저희 뇌에는 생체 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생체 시계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에 다 있어요. 박테리아도 있고 개미도 있고 뭐 있어요. 식물도 있고 다 있거든요. 똑같은 게 온도가 아무리 변화해도. 네, 네. 도대체 우리는 생체 시계는 이런 온도 변화랑 상관없이 항상 24시간을 만드는 게 지난 60여 년 동안 난제였었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그렇다는 현상은 1950년도에 이미 알려는 졌는데 왜 그렇는지는 몰랐어요. 밝혀지지 않았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수학을 이용해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예측을 했고 이제 몇 년간 실험했더니 이게 진짜다라는 게 밝혀져서 그 60년 난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야, 60년 난제. 이야. 허준희 교수님도 난제를 풀고 네,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이게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생명 과학의 난제죠. 그러니까 생명 과학의 난제를 지금 푸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수학으로. 아니, 정말 신기한 게 수학으로 인간의 수명도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아마존 그 창립자 제프 그 베이조스. 네, 베이조스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저 같은 사람을 되게 고용을 많이 했어요. 수학자 중에 이런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 연구하냐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네. 기밀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아니, 술을 한 잔 먹으면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데 술을 먹여도 얘기를 안 해줘요. 뭐예요? 그래서 얘들 뭐 하나 궁금했는데 작년에 드디어 첫 논문이 나왔어요. 뭐예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수명을 예측하고 이야. 현재 예를 들어서 유재석 님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다. 궁금한데 무서운데? 네.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관리를 하면 내가 네. 어떻게 수명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구나. 예전에 그래서 이런 질문 많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예상 수명을 알 수 있으면 안다.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나는 알고 싶지 않다. 그렇죠. 조셉은 저 알고 싶어요. 왜냐면 궁금해서? 네. 왜냐면 제 생활 패턴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좀 잦은 음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식사도 규칙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이제 안타까운 거 아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술을 지인들이랑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눈 떴더니 수명이 줄어들었다.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한 스트레스겠다. 네네. 뭐 이런 거. 진짜 스트레스겠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저는 거북이가 뭐 100년, 200년 산다 막 네, 이런 거 되게 맞습니다. 신기하고 네 맞아요. 사실 아까 알토스랩이 영생을 연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걸 하는 방법이 오래 사는 생명체들이랑 오래 살지 못하는 생명체들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면 요렇게 하면 오래 살 수 있구나를 원리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러네. 네 그래서 어떤 생명체를 딱 갖고 오면 얘는 평균 수명이 몇 년이다 이런 걸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면 그런 수명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우리가 먹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디가 아파서 뭐 어쨌든 약을 또 먹게 되는데 요것도 그 오전 오후 복용 그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사실 신기한 게 아침에 먹는 거랑 저녁에 먹는 거랑 효과가 달라요. 3배가 차이 나요. 3배가. 와. 그게 생체식이란 게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 생체 시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의 많은 약에 이런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네. 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그 서울대병원 암센터랑 같이 했던 연구는 암 치료를 할 때도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돼서 아니 어떻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혈액암이라고 부르죠. 네. 혈액암에 걸리면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6번을 받아요. 이제 3주 주기로. 그럼 이제 가면 이제 간호사분이 여쭤봅니다. 이제 환자분한테 9시에 오시겠어요? 아니면 오후 2시에 오시겠어요? 만약에 두 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만약 그렇다면 좀 일찍 아침 9시. 그래서 그 선택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추적을 하셨구나. 오후에 치료받은 여성 환자분은 2%만 사망을 하셨고, 근데 오전에 치료받으신 분은 25%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신기하게 여성은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차이가 없어요. 그 오전 오후의 치료가. 그래서 왜 그런가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쵸. 봤더니 그 저희 몸에는 이제 백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백혈구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잡아주는 건데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골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골수가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침에만 만들어내요. 그럼 그 아침에 만들어낼 때 항암제라는 게 들어오면 항암제는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몸이 부작용 반응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원래는 치료약을 100을 써야 되는데 그 90을 쓰고 80을 쓰고 낮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 치료 효과가 낮아졌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오전 그룹에서 좀 사망률이 높아졌던 것 같고, 그런데 남자는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이 활동이 오전 오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오전 오후 다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여성분들은 오후에 확실히 더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이제 지금 나름의 연구를 하시는 초기 단계이기 초기 단계라서 때문에. 아직은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한 200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음. 사실 이거를 좀 더 하려면 더 많은 수를, 많은 분들의 더 많은 암 종류로 계속 이제 확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그렇게 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뭔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이런 치료는 네네. 여성분들께는 오후를 좀 권유를 드리고 하는 네, 게 그렇죠. 좀 아하. 이런 암 치료 말고도 수많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 언제 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독감 백신 그렇죠. 맞으실 텐데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는 몸에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맞았을 때는 항체가 한 이만큼 증가하면 오후에 맞았을 때는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 맞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좋고 그리고 그 차이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사실 큰 상관이 없고 내가 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치료받는 백신 맞는 것이 좀 더 좋다. 어쨌든 그 젊음은 네. 젊음은 네.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약국에 가서 젊음 조금만 주세요. 네. 한 30ml 뭐 네.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 일반화할 수 없고 연령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는 가능하면 1번으로 가서 맞으시라고 네, 그렇게 그럼. 그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학과 관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약을 탔는데 이거 꼭 식후에 드세요. 네. 그래서 왜요, 선생님? 이게 약이 좀 세서 네. 전에 먹으면 공복에 먹으면 네네네. 위장에 네네네네. 약이 조금 부담이 힘들 수 되고. 있으니 네, 아. 그런 거는 이제 위장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고 하는 거고요. 네, 생체 시계랑은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학생도 있고 저런 학생도 있고. 네, 근데 뭐 저는 이런 학생 좋아합니다. 근데- 예, 예. 왜냐하면 그 진취적이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뭐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만 사실 그냥 약을 먹고 병을 낫기 위해서 수술을 받고 저희들이 뭐 당연히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살아가면서. 네. 근데 이게 오전 오후로 이런 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하시고 참 세상이 네. 지금도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요즘에 어떤 하시고 계신 연구는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조울증, 우울증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언제 우울증이 되고 조증이 되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 근데 예방할 수 이거 있도록.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것도 거의 완성이 돼서. 아 진짜요? 네. 이제 논문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뭐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정말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